N번방 심리 분석을 할 건데 오늘은 진지하게 갑니다. 웃음 포인트 하나도 없어요. 예전에 제가 영화 기생충 리뷰한 거 기억하시나요? 제가 예를 들었던 것 중에 나는 술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야. 술을 억지로 먹이지 않아. 너 왜 원샷 안 하냐?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원샷 했는데 너만 왜 안 마셔? 나는 술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야.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개고기를 먹는 거 반대합니다. 강아지는 우리들의 친구예요. 여러분들은 가족을 먹을 수 있나요? 개고기를 먹는 건 야만인이에요. 저 돼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돼지요? 돼지는 원래 먹었던 거잖아요. 돼지랑 소는 안 불쌍한데요? 자, 혹시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예랑 N번방의 박사라는 사람의 경우랑 골자가 같은 걸 좀 아시겠나요? 알맹이만 다른 거예요. 상황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 예제는 뼈대는 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기는 술을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야. 개고기 먹는 거 반대합니다. N번방 박사라는 사람은 봉사활동을 하며 형 오빠 소리를 들었고 인터넷에서 성폭력 상담사로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해주었다.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그 사람들의 인지를 할 수 있는 인지의 영역이에요. 자, 잘 보세요. 너 왜 원샷 안 하냐? 돼지랑 소는 안 불쌍해요. N번방에서 박사가 성착취를 했던 여성들, 자이든 타이든 그 사람이 인지 못하는 혹은 인지를 안 하는 영역이에요. 자, 눈뜬 장님이라고 하죠. 안 봐요. 이 영역을 안 봐. 그래서 인간의 뇌에서 그래도 된다라는 프로세스가 인지를 못하는 영역에 박혀버리면 인간은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그야말로 그냥 죄책감이 없는 순수 악이 되는 거예요. 악. 자, 잘 보세요. 야, 너만 쏙 빼고 안 마시냐? 억지로 마시라는 건 아닌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원샷 했잖아. 자기가 술 마시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다들 술 마시는 분위기니까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해되시죠? 자, 돼지랑 소는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먹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교배를 시켜서 더 많은 먹이를 생산해내고 도살장에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피를 철철 흘리며 도축을 당하지만 안 불쌍해요. 왜? 돼지랑 소는 그래도 되니까. 자, 보세요. 자, 400만원 돈을 준다고 하니까 얼굴과 나체 사진을 보내주네? 얘네들 내가 맘대로 할 수 있는 밝히는 애들이네? 400만원이건 뭐건 얘네들은 그냥 그런 애들이네? 얘네들은 그렇게 해도 되는 애들이네? 아, 그래도 되는구나. 왜? 얘네들은 그래도 되니까. 좀 감이 좀 오시나요? 자,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나요? 기자들이 질문을 하죠. 혹시 죄책감 같은 건 들지 않나요? 안 들지. 당연히 죄책감이 안 들지. 죄책감이 들었으면 애초에 하질 않았지. 양아치가 빵 셔틀 괴롭히면서 죄책감 드는 거 본 적 있어요? 자기가 인지 안 하는 영역에선 죄책감이란 게 있질 않아요. 왜? 그래도 되는 거니까. 옛날에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삼았잖아요. 아무리 사람 좋은 백인이라도 흑인을 노예로 삼았어요. 그 사람에게 선과 악의 개념이 있나요? 없어. 그냥 인식 자체가 그냥 흑인은 노예였던 거야. 잘못된 건지 몰라.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죄책감이 없는 사이코패스인가요? 아니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죄책감이 들 때가 언제일까요? 자, 간단해요. 자, 인지를 안 하는 영역이 아니라 인지를 하는 영역을 건들 때 그때 이제 죄책감이 듭니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그 상황에서 술을 안 마시는 분위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인지 영역으로 들어옵니다. 술 안 마시는 분위기에서 그런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도 아니다 싶은 거지. 자, 두 번째. 자, 당연히 인지 영역에 있는 고양이나 개, 애완용 동물을 실수로 살짝 밟기만 해도 엄청 미안해하면서 죄책감이 들죠. 자, 그럼 한 가지가 의아하죠. 아니, 강아지를 도축하는 게 불쌍한 걸 알면 소, 돼지 불쌍한 건 모르나요? 몰라요. 모르죠. 모릅니다. 몰라요. 그 사람들한테는 인지를 안 하는 영역이니까 몰라요. 자, 세 번째. N번방도 마찬가지죠. 자, 봉사활동을 갔었을 때 이제 형, 오빠 하는 사람들에게 실수로 조금이라도 부딪혔어도 엄청 미안하게 생각하면 바로 사과를 했을 겁니다. 전문가들이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다느니 이중생활을 했다느니 선량한 척하고 다녔다느니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완벽한 노력을 했다? 아니라니까. 그냥 진짜 미안한 거예요. 이 상황은 그 사람의 인지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인지 영역에 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기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술을 강요하지 않는 좋은 사람. 나는 동물의 생명을 소중히 하는 좋은 사람.
나는 봉사활동을 하고 성폭력 상담을 해주는 좋은 사람. 이것이 나의 참된 모습이고 나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N번방 조박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인터뷰에서 한 말을 보세요.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 자, 느낌 오시나요? 엄청난 미화가 들어갔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이런 뉘앙스의 대사를 칠 수 있을까요? 자기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난 원하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다. 처절했던 악마의 삶을 나는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멈춰줘서 감사하다. 이런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나요? 전문가들은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이제 경찰에 쫓기는 조바심 내는 사람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아니에요. 인지가 되지 않는 영역이라 죄책감도 없고 경찰에 쫓기는 조바심도 없어요. 자기가 자기 노예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무슨 죄책감을 느끼고 무슨 경찰에 쫓긴다고 생각을 해요. 땅에 떨어진 돈을 주운 사람이 남의 돈 훔쳤다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죠. 당연히 자기 돈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왜 죄책감이 들고 경찰에 쫓기는 느낌이 왜 들어요? 내 돈인데, 내 노예인데. 죄책감이 드는 순간은 정도의 이제 차이죠. 10,000원을 주웠을 때 이 돈을 내가 가져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00만 원에 이 돈을 내가 가져도 되나? 1000만 원에 이 돈을 내가 가져도 되나? 이거 범죄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죠. 사람마다 정도의 선이 다른 거예요. 자, 이 예제들이 뼈대는 동일하다는 걸 알겠죠. 뼈대를 이루는 열매는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열매를 다뤄보도록 합시다. 술 강요하는 예제는 사람마다 뭐 심하게 느끼든지 약하게 느끼든지 이제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일단 인간의 상식선 아래에 있습니다. 술 처먹으라고 좀 그만 좀 하라고 욕을 하건 멱살을 잡건 그냥 상식선 아래에 있어요. 자, 소돼지를 도축하는 것도 인간이 육류를 섭취해야 하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최대한 고통 없이 보내는 걸로 이성적인 법의 타협을 이루고 있죠. N번방은 뭐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협박으로 한 인간을 정신적으로 올가맸으며 신체를 훼손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박살을 냈죠. 정도의 선을 심하게 벗어났죠. 자, 이 사람들을 우리는 범죄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보인다면 조심하세요. 정말로. 더군다나 자기 자신을 합리화까지 하는 사람이다? 지내다 보면 굉장한 역겨움을 느끼실 겁니다. 그 사람의 정도가 술 강요까지라면 뭐 사사건건 괴롭힘을 당하실 거고 그 사람의 정도가 주먹질까지라면 당신을 때리며 조롱할 사람이고 아시죠? 한 사람한테 돌을 던지고 있으면 저 사람한테 돌을 던져도 되는 건가? 하고 죄책감 없이 돌 던지는 사람들. 그 사람의 정도가 다른 사람을 발 밑으로 둬서 노예나 가축처럼 다루는 사람이라면 N번방의 박사라는 사람이 탄생을 하는 거고 그 사람의 정도가 성폭행으로 가면 성폭행범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정도가 살인까지라면 연쇄살인범이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여기서 뭐 끄셔도 되긴 하는데 그 개통령 강형욱 발음이 어렵다 이름이 강형욱님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다 인지를 하는 영역과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을 일치시키는 것을 저는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인지 못하는 영역을 언제나 끌어올려서 인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모순 없이 이치에 맞게 이끌어가는 과정을 저는 논리라고 부릅니다. 나는 개고기를 반대한다. 돼지, 소 또한 고통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다. 나는 모든 동물을 먹는 걸 반대한다. 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채식주의자라고 부르죠. 자, 나는 돼지, 소 모든 고기를 좋아한다. 그러니 개든 고양이든 비둘기든 뭐든 먹는 건 상관이 없다. 자, 이것도 생각이 다른 것 뿐이에요. 뭐 어쩌면 잡식성인 인간의 뭐 당연한 거긴 한데 아무튼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그 개통령 강형욱 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개는 반대하시면서 다른 고기를 드시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거기에 강형욱님은 이런 대답을 해요. 알고 있어요. 다른 고기는 모두 먹으면서 개고기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얼마나 모순이 되는 건지.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개를 너무 사랑합니다. 제가 강형욱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 것 같나요? 개만 먹지 말라고 하는 게 모순인지를 알고 있어요. 강형욱님은. 자기가 강하지만 편애하는 걸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단순히 개를 사랑하기 때문에 개고기만
반대하는 걸 참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오히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솔직한 게 보기 좋죠. 근데 소돼지라는 그 인지하지 않는 영역을 절대로 마주하지 않고 걔만 반대하는 그 모순된 상황을 기반으로 해서 논리라는 걸 펼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듣다 보면 논리가 아닌 거죠. 논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들은 전부 막 이성적인 요인이 아니라 감성적인 요인들만 나오는 거죠. 그냥 기준 없이 그냥 내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것 뿐인데 이유만 장황하게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지금 개고기 반대라는 예를 들었는데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현상은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건데 온갖 이유와 막 궤변을 막 늘어나요. 오늘 참 많은 걸 이야기했는데 뭐 어떻게 뭐 잘 전달이 됐는지 참 모르겠네요. 오늘 주제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